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유튜브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문법을 다시 공부하다라는 주제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영문법은 어느 정도 알아도 국문법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취약합니다. 영어의 품사는 대부분 아는데 국어의 구품사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영문법의 개념입니다. 국문법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관형사 또는 관정어입니다. 형용사는 문장의 서술어가 기본이고 명사를 꾸며줄 때는 관형사형 연결어미 니은, 니을, 는, 던을 이용하여 명사를 꾸며줍니다. 저는 글씨도 잘 쓰지 못하고 글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즉 문장 구성인 글도 잘 쓰지 못했지만 글씨체도 엉망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웰다잉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자서전 만들어 보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적어보고 사진을 붙여 무늬만 자서전인 20 내지 3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팔을 들여놓고 그동안 틈틈이 써 놓았던 수필을 모아보니 250페이지 정도의 충분한 책 한 권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글의 내용은 살아있지만 문장 다듬기와 맞춤법, 띄어쓰기가 엉망이었습니다. 주변의 학교 선생님 출신인 지인들에게 교정을 맡겨보니 새빨갛게 고쳐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국문법을 잘 모르거니와 학창시절 배운 문법 자체가 많이 바뀐 것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이 기회에 국문법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띄어쓰기는 국문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품사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데 조사, 접사와 어미는 붙였습니다. 그 단어의 품사가 정해져야 띄어쓰기 기본이 갖추어지는데 우선 그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띄어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단어라도 용도에 따라 붙였어야 하는 조사가 되기도 하고 띄었어야 하는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관형사라 띄었어야 하고 어떤 것은 접두사라 붙였어야 합니다. 합성어는 몇 개의 품사가 섞여 있어도 무조건 붙였어야 합니다. 밖에가 조사로 붙으면 밖에가 조사면 붙이고 명사이면 띄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 고생해보니 집 밖에 없더라 해서 앞에 밖에는 명사 플러스 조사라서 붙여야 하고 뒤에 밖에는 조사라서 붙였어야 합니다. 컴마하고 라고는 조사라 붙여야 하고 인용부 하고는 동사라 띄어야 합니다. 볼듯하다는 하다가 전미사라 붙이고 듣도 하다는 동사라 띄고 볼듯하다는 뜻은 보조 용언이라 띄고 보듯하다는 뜻이 어미라 붙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법상 올바른 띄어쓰기입니다. 눈같이 희다와 우리 같이 가자에서 눈같이는 조사라 붙이고 뒤 같이는 부사라 띱니다. 셋살은 관형사라 띄어쓰고 햅살은 접두사라 붙입니다. 이것 그것 저것은 붙이는데 이 글 그 섬 저쪽은 띱니다. 글쓰기는 붙이는데 책쓰기는 띱니다. 지난 겨울은 붙여서 써야 하는데 또 지난 계절은 띱니다. 문장이 같다고 띄어쓰는 것만도 아닙니다. 너에게서조차까지도 그래요는 어느 것도 띄어서는 안됩니다. 너는 대명사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조사로 조사는 채언인 대명사에 붙여쓰되 조사끼리는 붙여쓰기 때문에 전부 붙여야 합니다. 올 때 갈 데 없다. 본체 만체 하다는 합성어라 전부 붙여써야 합니다. 대신 모르는 척 살만도 한대에 옳은 띄어쓰기는 모르는 띄고 척 띄고 살 띄고 만도 띄고 한대로 네 군데 띄어써야 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같은 밥 먹는 도구인데도 받침이 다릅니다. 전셋집, 맥주집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전셋방, 맥주병은 사이시옷이 안 들어갑니다.
내과는 사이시옷, 그런데 또 대과나 화병은 사이시옷이 안 들어갑니다. 어깨와 듬뿍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데 국수나 법석은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니은, 니을은 두음 법칙에 따라 여성의 여가 뒤에 나오면 려라고 하면서 나열, 분열, 신여성, 해외여행 등에서 여는 첫째가 아닌데도 여와 열로 적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으로 알 수 없는 문법들입니다. 문법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비와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라고 적어도 안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글을 써보았으니 교정할 부분이 많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마침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노량진 학원의 명강사들이 올려놓은 좋은 강의 자료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니 형태소가 어떻고 파생어가 어떻고 신어말 어미가 어쩌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즐비하게 나오니 꼭 외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20강 내지 30강 이상 일단 들어보고 나니 이제야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엮여집니다. 이 시기에 배운 국문법을 정리해서 저의 블로그에 차곡차곡 정리해 보았고 이를 유튜브로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 배움은 저의 자서전을 다시 읽어보며 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듬어서 2, 3년 후에 다가오는 9회연의 자서전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객들에게 답례하려고 합니다. 이는 제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국문법 정리는 생 기초도 모르던 사람이 정리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두고 언제든지 연락하시어 업데이트 되도록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문법을 담당하는 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언어입니다. 언어는 소통하기 쉬운 수단이어야 하지 예외 규정 등이 많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한국인들도 배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한글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배우기 쉽게 단순화되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 오늘은 제가 국문법을 다시 배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질문은 저의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